내 아이가 평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이거나 아직 영어에 관한 경험과 자신감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런 아이를 억지로 원어민 수업에 밀어넣는 것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면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비대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슬기로운 초등생활 운영자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초등시기 영어에서 한 번씩 알아보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에 관한 제 경험과 정보를 나눠드리고요. 방학 중에 체험해보실 만한 기회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을 경험하기 위해서 YBM의 프리미엄 프로그램 YBM 레몬을 소개해드리고요. 슬초 가족분들이 무료로 체험해보실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도 열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초등 아이들의 영어 듣기, 즉 리스닝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아시겠지만 부모님들께서는 서서히 영어로 대화하고 말하고 하는 것에 관한 관심이 생기고요. 또 좋은 수업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원어민 수업, 화상 영어 수업 등을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만약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또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중이라면 내 아이의 수준과 성향에 따라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등 시기는 이 원어민 수업에 관한 관심도와 부담이 가장 높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못했던 것이 계속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아이들 초등 저학년 때 그리고 중학년 정도 때는 주변의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희 두 아이는 결국 원어민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이 모두 다 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이죠. 또 저희 아이들은 제가 집에서 영어 노출을 충분히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에 관한 자신감과 흥미 모두 부족한 그런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 저희 아이들을 강요해서 원어민 수업에 밀어넣지 않았던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고 다들 많이 한다는 수업도 내 아이의 성향과 또 상황과 맞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초등 시기에는 회화에 관한 부담감으로 원어민 수업을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장점이 많은 수업이지만 내 아이에게 맞는 수업인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정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원어민 수업의 목적은 단순히 듣기가 아닌 소통이잖아요. 쌍방향으로 대화를 주고받아야 수업을 듣는 의미와 효과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수업 내내 마치 오디오북을 듣거나 영어 영상을 보는 것처럼 오직 듣기만 하는 아이도 있어요.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은 수업별로 최소 10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한 반에 편성되기 때문에 아이들 각자가 개별적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충분히 나눌 기회가 많지는 않다.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성향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원어민 수업은요, 다른 수업에 비해서 아이의 성향과 성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이가 아직 영어에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거나 원래 내성적인 성향인 경우에는요,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이것은 아이의 부담감과 또 영어에 대한 위축감을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영어를 전담하던 1년이라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영어 원어민 선생님께서 배치가 되셨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제가 코티칭이라고 불리는 협력 수업을 함께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했는데요. 그 선생님과 함께 보내는 수업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 등등의 아이들마다 각자 소통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은요, 평소 성격과 성향이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또 겁이 없는 그런 성향의 친구들은 영어 실력이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선생님과의 대화 빈도가 훨씬 더 높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본인의 회화 실력을 높여가는 아이들이었는데요. 당연히 이것들이 영어라는 과목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영어 실력이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영어 경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선생님께 먼저 다가가거나 선생님과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은 아이의 성향 그리고 성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요, 오직 회화 실력을 늘리기 위한 목적 하나만을 위한 수업은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일상 회화만을 경험하는 형태의 수업이라면 들인 시간과 노력과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 자체만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그 수업이 무엇에 관한 수업인지, 즉 그 수업의 주제와 컨텐츠를 확인해서 이 수업이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을 통해 단순 회화를 경험하는 것, 그 이상의 영어 실력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니까 뭘로 수업을 하든 어떻게 수업을 하든 난 상관없어, 원어민이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업의 교재와 커리큘럼을 꼼꼼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소극적이다, 내성적이다, 그리고 아직은 자신감이 없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아이를 보면서 과연 이 아이에게는 어떤 수업이 도움이 될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현실을 좀 살펴보자면 원어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수업을 이끌어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10% 정도의 아이가 아닌 대부분의 아이의 경우에는요, 그 수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수업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이가 평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이거나 아직 영어에 관한 경험과 자신감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런 아이를 억지로 원어민 수업에 밀어넣는 것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의 영어 수업을 위해서는요, 그 아이만의 영어 수업 선택을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대면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비대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요, 대면보다는 비대면 수업에서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지금 선생님 바로 앞에서 내가 실수한 게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되도록 수업 정원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수업 혹은 1대1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위축되지 않는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에 다인수 수업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수업 분위기도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틀려도 괜찮아, 오, 전보다 성장하고 있어 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런 수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문장, 단어 위주의 서툰 문장을 말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게 말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게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분위기의 수업일 경우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의 아이도 용기를 내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선생님과 상호 소통하는 수업이 효과적입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이라고 해도 듣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점 앞서 말씀드렸죠. 아이가 아직 서툴고 말하는 속도가 매우 느려도 괜찮으니 선생님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도구로서의 영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 형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화상 수업이 좋다, 학원 수업이 좋다라고 단정지어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점 먼저 전제로 하고요. 아이의 상황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직접 만나 대화해야 하는 수업을 아직 힘들어하는 단계의 아이라면 화상 수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업 중에는 발표를 많이 하죠.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고 그때그때 단어 등의 테스트를 보면서 그 결과를 서로 친구와 경쟁하고 비교할 일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임한다기보다는 늘 계속 친구들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학원 수업이 아니라 화상 수업
수업도 1대1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비교와 경쟁에서부터 좀 자유롭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가 있고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긴장도가 낮아지면서 평소의 성격에 비해서 적극성을 보이는 아이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둘 중 어떤 것이 항상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아이의 성향과 영어 경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가능한 다양한 수업의 형태를 경험해 보면서 내 아이에 관해서 알아가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YBM 레몬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고 살펴보면서 여러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실제로 경험해 봤는데요. 뚜렷하게 눈에 띄는 장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국인 선생님 수업을 하실 때요, 한국인 선생님께서 같이 접속을 하시고 참관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 선생님께서 전적으로 수업을 끌고 가시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형식입니다. 기존 형태의 화상영어 수업에서는 보통 부모님 중에 한 분께서 아이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도움을 주시던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 역할을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한국인 선생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보다 마음이 편하게 외국인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계속 옆에 붙어 계시지 않아도 되니까 아이가 스스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을 제외하고 학습 매니저 선생님께서 계시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관리를 위해서 함께 소통을 해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대1 수업이 아니고요. 3대1 수업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 선생님은요, 영어 전공자 그리고 해외 명문대 출신의 강사진으로 아이에게 최고의 학습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기존 화상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듣기와 말하기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약하다, 아쉽다라고 느껴졌던 영어 책 읽기 리딩 프로그램이 비중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프로그램이 말하기만큼의 비중으로 이 읽기가 매우 높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읽기 프로그램은 한국인 선생님께서 주도하여 진행하시고요. 45분간 이루어지고 외국인 선생님께서는 스피킹 수업을 45분간 주도해서 진행을 하시는 두 가지 형태의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업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수업 전에 프리 클래스가 있고요. 수업 후에는 애프터 클래스가 있어서 수업 중에 배웠던 것을 전후에 계속 반복을 유도하면서 아이가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께서는 그 읽기 수업을 통해서 리딩, 파닉스, 문법 등을 전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회화 훈련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 저는 이 프로그램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점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기존의 가정에서 사용하시던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접속을 하시고 YBM 프로그램 전용 뷰어가 있어서요. 기기는 똑같이 활용하시되 이 뷰어를 통해서 훨씬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용 뷰어에는요, 온라인 교구를 통한 흥미로운 수업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캐릭터가 성장을 하고요. 또 즉각 반응 가능한 판서 기능 등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 수업에 맞추어서 개발된 온라인 전용 e클래스북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장점입니다. 수업을 받는 것 외에도 리딩팜이라고 하는 부가 자료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리딩팜은 미국 초등학생 대상의 도서 1000권과 YBM의 교육 노하우를 결합하여 만든 미국 교과서 온라인 도서관 및 학습 시스템입니다. 영어 읽기를 경험하고 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레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이의 현재 학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AI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무료 체험 수업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방학에 놓치지 말고 이 무료 체험 수업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년 전통 영어 전문가 기업 YBM이 만든 초등학생들을 위한 1대3 어린이 화상 영어 서비스라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YBM은 전
전국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는 영어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YBM에서 만든 초등학생들을 위한 밀착 관리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YBM은 초등학교 AI 디지털 교과서도 협업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방학이라 방학 중에는 시간적으로 또 아이들 몸과 마음 모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양한 종류의 학습을 시도하고 체험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칫 너무 길고 지루해지기 쉬운 겨울방학인데요. 이런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중이라면 이번 기회에 무료 체험을 신청하여 잘 맞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아이와 함께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YBM 레몬에서 제공하는 풍성한 선물 증정의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YBM 레몬에서 슬초의 1개월 무료 수업 이용권을 5분께 제공해 드리고요. 또 풍성한 새해맞이 1월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YBM 레몬에 대한 소감과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이유를 이 영상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5분을 뽑아 1개월 무료 수강권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번호 입력 기한이 1월 31일까지니까요. 반드시 당첨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